합니다. Sake of all of us, Earthlings out there, just wanted to say, we love the Earth. It is our planet. We love the Earth. It is our home. We love the Earth. It is our planet. We love the Earth. It is our home. Hi. I'm a lion cub, and I'm always getting licked. 실내에서 놀기. 아이들이 있는 우리 집에도 황사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들이게 되었다. 몇 년 사이 잠깐의 환기조차도 불안해질 만큼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황사보다는 미세먼지를 위한 공기청정기가 되었고,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신선한 공기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은 유난히 식물로 더욱더 눈을 돌리게 된다. 엄마의 식물 사랑 덕분에 베란다에 설치된 온실을 보며 자라온 터라 오래전부터 혼자서도 식물 키우기에 쉽게 도전할 수 있었다. 오늘은 10수년 함께한 컬러 벤자민과 이별을 하게 되어 그 자리를 대신할 새 친구도 찾고 봄맞이 분갈이도 할 겸 하여 아이들과 함께 꽃집으로 향했다. 바질 편집장 김채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락 스피릿의 쥐락이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벼락이 조정림입니다. 우리는 쥐락, 벼락, 와락.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안 안전했죠. 네. 죄송합니다. 솔직히 요즘 미세먼지보다 우리를 더 공포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 마스크가 그런 용도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버스를 타도 요즘에 무료로 누구나 이렇게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닌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이렇습니다. 경주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안전하고 경주 시장님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경주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경주에서 딱 올라와 보니까 서울 어떻던가요? 새롭네요. 이게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워낙 여러 가지 소문들도 많이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녹음은 하고 있지만 어서 빨리 이 전 지구 국제적으로 지금 WHO에서 국제 위기 상태로 네, 그렇죠.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네. 좀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 걱정돼요. 때문에 저희가 또 바깥 활동도 자제하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바깥 활동 못하고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도 바깥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3월이 되면 또 우리 심해지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항상 지난 시간에도 우리 미세먼지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실내에서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재미나게 보낼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런 방법.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피했는데 실내에서 이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고 재미없다라고 하면은 나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실내에서 재밌게 노는 방법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라기가 또 집순이라고 고백을 했죠. 네. 네. 한 달도 안 나간 적 있습니다. 예.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4일 안 나가본 게 저의 최대로 안 나가본 거였는데요. 답답해 예.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달을 버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에겐 미드가 있었습니다. 네. 빠져줄 수밖에 없는 미드요. 요즘에 몰아보기라고 많이 하죠. 네, 제가 그때 CSI 시리즈를 20개 시리즈를 한 달 동안 열심히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거는 집순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히키코모리입니다, 사실은.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제 말로 못해서 참고 네. 있었는데 직접 해줬어요. 네, 저처럼 노시면 안 되시고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즐겁게 노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편하기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워낙 밖에 나가봐야 되는 그런 성향이라서 제가 4일 동안 집에 안 나갔을 때는 가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거를 봤는데 4일 만에 나갔더니 그 은행잎이 다 떨어져서
바닥에 쫙 깔려 있고 네.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더라고요. 네네. 그 4일 만에 서리도 내렸나 보고 기온이 뚝뚝 떨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4일이 아니라 거의 한 달은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봤거든요. 봄철은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요? 봄철. 미세먼지 심할 때는 어차피 나가도 뿌옇고 꽃들도 네. 그래서 예, 요즘에 그렇죠. 미세먼지 심한 날 집집마다 다 가동하는 게 있죠. 예, 공기청정기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제 근무하는 곳이 북한산 숲이잖아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습관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나의 공기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구 전체로 보면은 지구가 또 더러워지고 있는 과정이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공기청정기를 쓰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가 전기를 쓰는 게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터를 폐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쓰레기가 것들이 방출되고. 결국은 다시 또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필터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루에 이제 보통 2-3번 정도는 환기를 해주라고 하고 있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쩐지 그렇게 저는 공기청정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있었는데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면 어느 때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네. 특히 더 건조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실제 그 실내 오염과 외부의 실내 오염을 측정을 했었을 때 이 공기청정기를 계속 틀어놨다라고 해서 반드시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극심하게 심한 날들은 트는 게 낫긴 하죠. 하지만 그거가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 문을 폐쇄하고 있게 되면은 그 안에 계속 우리가 내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그게 축적돼서 결국 공기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잘 통하게 이 공기 정화를 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화라고 하면 창을 열어 환기시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머리가 아팠던 건 제가 내뿜은 이산화탄소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네. 환기를 좀 해라라는. 그렇죠. 예, 그런데 꼭 환기 말고도 그 공기청정기 말고도 천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다 그러죠. 맞습니다. 식물이죠, 식물. 네. 네, 초록 식물이 이 공기를 맑게 해준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봄이 되면 집안에 가득 초록 식물을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 바질 에디터 편집장님이신 김채은 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식물을 많이 키우고 네. 봄이 되니 꽃집으로 향했다 했는데 어떤 꽃을 샀는지 그리고 어떤 화분을 식물을 드렸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구락 스프릿에서 초록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초록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식물 말씀하시는 맞죠. 거죠. 그죠? 근데 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 식물이 공기 정화를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네, 저도 사실은 이 조사하면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네. 근데 어디에서부터 연구가 되었대요? 사실 이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저희에게 알려져 있는 거가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10종부터 50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연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인들을 우주에 보내기 위한 우주선 내 공기 정화를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식물을 이용한 방법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각각 어떤 성분, 비행기 우주선 안에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고 여러 가지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을 찾은 거죠. 그때 나왔던 리스트들이 현재 우리가 돌아다니는 아시는 그 공기정화 식물 리스트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다른 것들을 넣은 것들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런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그 영문으로 찾으시면은 거기에 포함된 37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식물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영문으로 찾아야 되나요? 번역본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식물들을 중에 네. 우리가 네. 대표적인 식물들을 골라봤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 가정에서 이 나무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아요. 행운을 불러다 주는 나무라고 그러죠. 네, 행운목. 행운목이에요. 행운목은 누구나 다 쉽게 키우는데 그냥 수중 재배도 가능하고요. 화분에서도 이렇게 키우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그 많은 식물 중에서 행운목을 선택한 이유는 제 사무실에서도 제가 행운목을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꽃이 폈어요. 아, 근데 행운목의 꽃의 향기가 온 사무실을 가득 찼고 그래서 아 정말 행운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행운목은 그래서 겨울철 집안이 건조할 때 천연 가습기로 사용을 많이 한대요. 네, 맞아요. 거실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식물들로는 파키라라고 하는 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키라. 인도 고무나무, 우리가 흔히 고무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 그 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공통적으로 이 공기 정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식물들의 특징을 보면은 잎의 면이 넓고요. 그리고 열대에서 자라거나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 잎 뒷면의 기공을 통해서 공기 흡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애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데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고무나무, 행운목, 그다음에 야자나무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 아이비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킨답서스라든가 저희한테 좀 알려져 있는 트릴란드시아 그다음에 스파티필름 이런 것들이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궁금했어요. 네, 산호수나 아이비 같은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을 좀 많이 발생시키는 편이라 음이온이 이제 두뇌 활동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부방에는 아이비나 산호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올 봄에 수험생을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는 꽃을 화분을 사러 가시면 아이비 주세요, 산호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공부방 책상 옆에 창가에 이렇게 조금 반 그늘 정도 되는 곳에 이 식물을 두면 아이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강북 FM 청취자들께서는 얼른 가서 아이비와 산호수를 선택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른 나무들도 많으니까요. 음이온이 나오면서 잎의 면적이 넓은 것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하나 유념하실 거는 이 공기정화 식물을 그냥 우리 조그만 화분 그 하나 놔둔다라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실험들에서 어느 정도 면적에 몇 개를 놔야 효과가 있는가를 테스트했었는데 3평 정도의 면적에 2개 정도는 놔둬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신경 쓰셔서 그냥 과감하게 팍팍 놔주세요. 네. 한 개만 구입하지 마시고 충분히, 한 5개 충분히 정도는 구입하셔야 네. 방 하나에서 숫자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러네요. 네네. 우리 강북 FM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x 30 정도 3평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뭐 네네. 그렇겠네요. 그 정도는 그죠? 하려면 3개는 드려야 되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김선영 PD님이 걱정되시는 분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되는 아이비와 산호수, 네 그리고 행운목도 좋을 것 같고요. 인도 상큼하게 고무나무. 또 방송을 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스파티필름. 스파티필름. 네, 아주 예쁩니다. 꽃이 네. 너무 예뻐요. 이게 그 약간 백조 같은 느낌의 흰색, 붉은색 꽃이 피고 붉은색이에요. 흰색도 있어요. 흰색도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다 꽃집에 보셨을 가면 거예요. 다 네. 익숙한 생김새를 가진 화분일 거예요. 꽃은 식물들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공기정화 식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물 주세요 하면 네.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산호수 같은 경우엔 그 열매가 빨간색으로 이뻐서 네.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이렇게 열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산호수를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식물이 잎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일까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가 분과 전화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자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만든 자연과학연구원의 최병우 박사님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냐면요.
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을 하는데 잎이 큰 나뭇잎이 정말 미세먼지를 흡입을 네. 하는지 너무 네.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과 그 실험을 하셨다 그래서 전화 네. 연결을 했어요. 아, 네네. 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일단 미세먼지를 식물이 정하는 원리부터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궁금해요. 네, 네. 많이 궁금했어요. 크게 알려진 것은 한 4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잎의 윗부분에 보면 큐티클층이라고도 하는데요. 왁스층이라고 하는 매끌매끌한 층이 있어요. 이 층에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면 이런 층에 먼지가 자연스럽게 내려앉으면서 흡착되어서 제거되는 게 첫 번째 원리이고요. 그러면 윗부분이에요? 잎의 뒷면이 아니라 윗부분이요? 네,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잎 아랫부분에 보면 기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식물이 호흡을 하면서 식물체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이 호흡하는 과정에, 즉 신진대사 활동 과정에 먼지가 들어가서 식물체 내부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제거되는 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식물이 내뿜는 음이온에 양이온을 보통 띠고 있는 미세먼지들이 붙으면서 네. 무거워져서 낙하하면서 제거되는 것. 이게 세 번째 원리이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직접적인 제거는 아닌데 미세먼지의 전구 물질이라고 한다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전구 물질로서 주로 VOC, 즉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네. 포르말데히드나 벤젠, 자일렌 같은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네. 그 중에서 뭐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새집 증후군에 일으키는 물질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맞아요. 물질이고요. 이런 물질들을 호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를 해서 아예 미세먼지의 생성 자체를 저감시키는 그런 내용도 그런 원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원리가 흔히 식물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제거 기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중에서 3번 음이온을 띤 물질을 음이온을 방출을 해서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를 이렇게 붙어서 낙하하는 원리로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요거는 네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긴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네. 3개 원리는 확실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1번, 2번 원리, 즉, 잎 윗부분의 왁스층에서 흡착되어서 제거하는 것, 그리고 잎 아랫부분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제거되는 것, 이렇게 2가지 정도를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궁금합니다, 네. 저도.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 미세먼지 발생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로 네. 직접 하셨나요? 아니요, 이거는 아주 큰 전문 연구기관에서 네. 카본 입자의 황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것을 혼합을 시켜서 실제 미세먼지와 유사하게 특성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개인 연구 시설에서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 그 중에서도 안전한 물질을 이용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로서 저희들이 사용했던 거는 감자 전분이었어요. 네네. 네. 안전하게, 네, 아이들한테 안전한. 감자면 네. 라면. 네, 감자 전분은 뭐 흔히 우리가 식품을 이제 제조를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크기가 뭐 작게는 6마이크로미터에서 한 2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자 전분을 이용을 해서 가로 세로 50cm 정도의 아크릴 칼럼에 네. 벵갈 고무나무를 집어넣고요. 한쪽에는 벵갈 고무나무를 넣지 않은 아크릴 칼럼, 네. 한쪽에는 벵갈 고무나무를 넣어둔 아크릴 칼럼, 이렇게 해서 그 2개의 아크릴 칼럼에다가 약 1g 정도의 감자 전분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사용하는 작은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손풍기요. 네네. 선풍기. 네. 선풍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좀 순환을 시켰어요. 네.
실제 야외 조건보다는 아마 내부에서 선풍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조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조건에서 실험을 잠깐 하고 30분 정도 뒤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분 가루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한 값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네네. 질량의 변화를 봤어요. 그래서 벵갈 고무나무를 넣지 않은 곳에서도 전분가루는 일반적인 미세먼지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이나 벽면으로 30분 정도가 지나면 대체로 다 가라앉게 됩니다. 달라붙죠. 네. 네, 그래서 일반 실험에서도 한 95% 정도는 다 바닥으로 가라앉았고요. 네. 벵갈 고무나무를 넣고 실험을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약 30% 정도가 잎부분에 앞뒤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자연 상태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면 당연히 미세먼지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가라앉겠지만, 그렇죠. 네. 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여러 개의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가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잎 아랫부분의 기공을 현미경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 기공이 열려 있을 때 그 안으로 미세먼지가 쏙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싫어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근처에 미세먼지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잡아먹는 그런 모습은 제가 장비의 한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공 주변으로 미세먼지가 기공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네. 자연적인 조건이라면 충분히 미세먼지가 기공을 통해서 흡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추론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랑 좀 재밌고 안전하게 그렇게 미세먼지 제거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이들도 대단히 재밌어 했었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걸러진다는 게.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실험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한 개 깨닫게 된 거는 네. 식물의 뒤에 기공을 통해서 제거되는 양보다는 식물의 윗면을 통해서 바닥에 가라앉아서 흡착되듯이 제거되는 양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네. 잎이 넓은 식물을 키운다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한 이틀, 3일에라도 한 번씩은 식물을 이렇게 물티슈나 헝겊 같은 걸로 한 번씩 닦아주면 잎을 네 그렇게 하면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훨씬 더 잘 흡착을 시켜서 제거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식물을 그러네요. 잘 키우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잎을 네. 잘 닦아주면서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잎을 잘 닦는 게 식물도 잘 자라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분명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넓은 잎에 뿌연 것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꼭 벵갈 고무나무 같은 잎이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스킨답소스 같은 잎이 작지만 여러 개가 있는 식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물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동그라미, 구의 형태라고 본다면 네. 사이사이가 아주 공간이 구멍이 많이 있는 곳이죠. 즉 다공질 구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다공질 구조라면 기본적으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다른 물질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많은 미세먼지들을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또 판단이 되었죠. 네, 멋지다. 지금 저희 네. 쥐락이랑 펴락이가 눈이 동그래지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구나. 잎이 네네. 작다고 해서 얘가 결코 미세먼지를 적게 흡수하는 게 아니다. 네, 아닙니다. 작지만 여러 개의 많은 잎들이 충분히 많은 다공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네. 문제없다라는 게 제가 했던 작은 실험의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재밌는 실험을 하셔서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너무 네. 즐거웠을 것 같아요. 네, 기공 주변에 이런 감자 네. 전분이 얼망졸망 모여 있는 모습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아이들 막 네. 이래서 정말 식물을 키워야 되는구나, 식물을 네. 좀 보호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지금 오늘은 좀 방송하는 오늘은 저희 서울 지역에도 미세먼지는 오늘은
보통 네. 이런 상태인데요. 네네. 곧 1월이 지났으니 2월, 3월 되면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시작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공기정화 식물을 집안에 키운다면 반려식물도 키울 겸 우리의 호흡도 깨끗하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천해주는 공기정화 식물 있나요? 벵갈 어, 고무나무와 스킨답서스 저는- 말고도요. 사실 다른 것도 뭐 스파티필름이라든지 홍콩 야자, 호야 뭐 이런 나무 식물들도 있지만 네. 저와 함께 실험을 해주었던 벵갈 고무나무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 벵갈 네. 고무나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 강북 FM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오늘 처음 네. 시작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쥐라기와 펴라기가 지구 락 스피릿이라는 지구를 이름이 정말 멋지네요. 지구 락스피릿. 네. 고맙습니다. 어떤 말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지구를 네. 락의 정신으로 지켜내자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아. 락 스피릿. 대단합니다, 진짜. 열정이 넘치는 마음이겠어요? 네. 네. 이렇게 미세먼지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네, 다음 달에는 우리 물, 수질에 네. 대한 이야기도 나눌 건데 그때 한 네. 번 더 박사님 연결하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모셔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우리는 라디오 방송이니까 듣고 싶은 음악, 추천 음악 한 곡, 네, 신청곡 네. 좀 해주세요. 일단 먼저, 네. 우리 혈악 씨와 함께, 지난 시간에 횟수로 2년에 걸쳐서 네. 개꼬리 같은 혈악 씨 목소리 들으면서 함께 우리 혈압. 환경 공부 했었잖아요. 맞아요. 제 네, 환경 또 공부 그 같이 시간- 했어요. 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 활동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실 환경 개선 활동, 환경 봉사 활동을 멀리서나마 응원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신청하는 곡은 정지용 시인님께서 네. 만드셨던 향수라는 시를 이동원, 멋진 박인수 시인. 선생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멋진 네. 가곡으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 그 옛날 과거에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고향의 향수처럼 그런 향수를 우리 후손들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동원, 박인수 선생님의 향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의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최병우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벵갈 고무나무를 통해 실험한, 네. 네, 어땠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식물이 공기 정화를 한다는 걸 그렇게 실증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네요. 최병우 와닿아요. 박사님과 함께하는 연구원 친구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양한 실험들을 직접 해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억하고 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로 식물은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있구나. 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세먼지를 위해서 공기정화 식물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 유익했어요. 네.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식물 좀 더 입양해야겠습니다. 네, 벵갈 고무나무도 네. 네, 강북 FM에 좋습니다. 친구 들여놓는 걸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음악 한 곡 듣지 않고 쭉 달려왔어요. 네. 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마지막 곡은 최병호 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정지용 씨의 향수를 가지고 곡을 붙여 만든 이동원, 박인수 님이 부른 가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쥐라 펴락 와라. 넓은 벌동 쪽 끝으로